오늘은 원불교의 역사를 이제 배울 건데 그 서설입니다. 서설. 오늘 서설을 통해서는 원불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는 내용, 그리고 또 흐름을 대체적으로 보면서 원불교 역사가 대체로 이렇구나 하고 오늘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역사를 한번 쭉 제가 이제 뒤에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 거고, 앞에 이제 서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사를 들어가기 전에, 1017쪽이죠. 전서에 보면 원불교 교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일, 중위, 법륜, 부전. 한글이 안 써 있어서 모르겠어요? 자, 불일, 중위, 법륜, 부전 이렇게 써 있죠? 부처의 해 거듭 빛나고 법의 술에 다시 굴리다. 자, 이 말씀을 교사 시작하기 전에 해놓으셨어요. 왜 해놓으셨을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자, 대산종사님의 기도문에 보면, 기원문 결어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주세불, 불일 중위, 법륜 부전, 조사, 불일 증위, 법륜 상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세불은 불일 중위, 법륜 부전이다. 그래서 부처의 해라고 그랬죠. 여기 해석에는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 광명, 그것을 거듭 중자예요. 거듭 밝힌다. 그리고 법륜, 법의 수레죠. 법의 수레를, 여기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굴린다. 대종사님께서 연원으로 삼으신 성인이 누구시죠? 서가모니 물이시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깨치셨지만 이분이 성중선이기에 연원을 서가모니 물께 된다 이렇게 하셨죠. 서가모니 물께서 약 3000년 전에 법을 내시고 그 은혜 속에 많은 중생들이 구제를 받았고 지금도 그 법의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얘기를 할 때 정법, 상법, 개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법, 법이 그대로 가는 기간이 1000년, 그 다음에 상법, 그 중간 이제 그 조사들이 이어받아서 쭉 이어가는 기간, 그리고 개법 혹은 말법 그러는데 뒤에 1000년을 말법 시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말법 시대죠. 그래서 이 법에 부처님의 본의가 퇴색이 되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본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전하는 분도 있지만 많이 퇴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내주셨는데 그것이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소태단 대종사께서 다시 오셔서 그 쉬려는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린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대종사께서 주세불이다 하는 표현을 여기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은 새 부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내주신 새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으신 분들이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종법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지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어왔다. 이것은 이제 차차 우리가 한 시간씩 보면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서설 보겠습니다. 서설. 정산종사께서 역사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죠. 지명이나 인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연대나 보고 그걸 잘 기억한다고 해서 역사의 진면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려면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대세, 그 시대가 어떻고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주인공의 심경,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주인공의 심경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법도 조직,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꾸려졌는가, 그리고 실행 경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것을 잘 해득해야 역사의 진면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사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6가지 질문이 밑에 있습니다. 6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회상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대종사는 어떠한 성인이신가, 법은 어떠한 법인가, 실행 경로는 어떻게 됐는가, 미래는 어떻게 결실될 것인가. 사명, 시대, 대종사, 법, 실행 경로, 그리고 미래,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교사 공부의 과제다,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동방의 세불토인 한반도의 내력을 얘기했다. 선지자들, 먼저 깨달으신 분들의 자취를 살펴보고, 아까 제가 말법 시대 그랬죠. 말세 말법의 현상을 대략 더듬고,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신 소태산 대종사, 세부처님 대종사의 출세 기원, 그리고 성도 경로, 도를 얻으신 그 과정, 그리고 교화를 어떻게 베푸셨는지, 회상을 어떻게 초석을 다지셨는지, 그리고 새 교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새 회상의 창립을 어떻게 공개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 분을 언급하시죠.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세 분을 언급하시면서 각각 그분이 하셨던 업적을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대종사는 교법과 교제를 정비하셨다. 법을 내셨고 그것을 담은 정전을 내놓고 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법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산종사께서는 교단 체제를 형성하는데, 완비하는데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보본사업 주재하셨다. 그리고 사업비관을 확립했다. 그리고 교전을 편수하셨고 삼동누리를 선포하셨다. 이것은 몰아서 얘기하면 우리 회상의 터전을 다지셨다. 대행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우리 원불교의 법모, 법의 어머니라고 그러시죠.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을 잘 정리해서 후대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가장 큰 역할을 정산종사님께서, 2대 종법사님인 정산종사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은 교전교서를 결집 발간했다. 그리고 법의 향상운동을 했다. 법의 향상은 우리의 마음 공부 실력을 높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터전은 닦아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마음 공부로 진급시킬 것인가, 그 운동을 하셨고, 종교협의회, 우리 원불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합력할 수 있도록 종교협의회를 만들자 제창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해외 포교,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거점을 마련해서 해외 교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셨고, 2차 부분사업과 방백년 기념대회까지 하셨다. 이걸 몰아서 얘기하면 우리 교세를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하셨죠. 실제로 대산종사님 때 원불교가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교도님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 사업, 그 다음에 교도님들의 숫자, 이런 것이 확장이 됐다. 그리고 우리 회상은 4,500년 결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서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올해 몇 년 됐죠? 105년 됐죠? 네, 105년 됐습니다. 원불교의 시작은 언제죠?
지금부터 105년 전이면 1916년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시작이 됐죠, 원불교가. 그런데 이제 교사에서는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하면 되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원불교 역사에서 제일 주인공이 누구세요? 저기 계시잖아요. 소태단 대종사님이시죠? 그분이 태어나신 해부터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도를 얻으셨고 그 과정들을 앞에 살핀 후에 이제 원불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 전서에 실려 있는 교사는 대종사님의 그 탄생부터 해가지고 개교 방백년 기념대회 1971년도인데 그때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새로 전서가 이제 개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역사까지 아마 정리해서 다시 추가해서 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서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연말에 개편이 되면 새 전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역사도 담길 것이고 아마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돼서 새로운 전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교사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 하는 내용을 보시고요. 자, 뒤에 보이시죠? 네. 제가 4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이거를. 네. 우리 원불교의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뭐 했는가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세계 흐름과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안에서 대종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 하고 이 생각의 흐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와 한국과 우리 원불교를 같이 놓고 봐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쭉 한번 주요한 원불교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세계에서 있었던 일, 또 한국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1891년입니다. 1891년.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연대를 안 외우고 한다지만 이런 건 알아야겠죠. 대종사님께서 언제 태어나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1891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국만 조용하고 그 밖으로 뻗어난 걸 안 하고 세계는 막 팽창하고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소비가 다 안 되니까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국주의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 뭐 할 것 없이 힘 있는 나라들은 아무튼 세계로 다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죠. 프랑스 군대도 오고 함대도 오고 미국 함대도 오고 밑에 내려볼까요? 그때 제국주의 영향으로 생전 처음부터 이제 못 봤던 코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가지고 문 열어라 했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일본이 와서 강화도 조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세계가 변하고 있네 하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일종의 전쟁이죠. 전쟁 정복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이 점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한 시기였죠, 사실은.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왔다 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종교적으로 보면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만드셨습니다. 1860년이죠. 그리고 대종사님 태어나시기 전에 가셨어요. 처형당하셨죠.
그리고 그 동학이 이어져서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01년에 증산 강일순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득도를 하고 1902년에 증산도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수많은 종교가 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나셨다. 대종사님께서 나시고 보니까 대종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저 꼴짜기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지금도 촌이에요. 지금도 촌인데 버스는 들어가지만 촌이에요. 그때는 막 들어가려면 바다 건너서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완전 깡촌이었죠. 논도 거의 없는, 정말로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그런 동네였는데 대종사님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 흐름과는 많이 단절된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대종사님은 외부와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제 태어나시면서 좀 일반 아이들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개구장이처럼 살긴 하셨지만 의문이 많으셔서 이 궁금한 것이 참 많으셨다고 그래요. 궁금한 게 참 많으셨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대종사님께서 요 대학 하기 전까지 1910년 전까지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 1897년이죠. 7살 때 하늘을 보고 저게 뭔가, 왜 파란가, 불은 어디서 왔는가,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부모님께 물어봐도 아무리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한참을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11살 때 산신령은 다 안다더라.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해야겠다. 산신령께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산신령 이 삼바제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죠. 기도를 하시고 5년 동안 하셨어요. 산신령이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 아무리 기도해도, 매일같이 기도를 해도 안 나타나. 5년 동안. 산신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산에는 없었나 봐요. 아무튼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아는 사람을 찾아보자. 내 주변은 없고 특별한 뭔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도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사. 내 의문을 해결할 도사를 찾고 그것을 한 6년 동안 하십니다. 1912년까지 6년, 7년 이렇게 헤매시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사도 없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 일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깊은 생각에 빠지시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 의문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물을 데가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 의문도 없어지는, 그걸 이제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1916년 우리가 아는 4월 28일 대각 기교절 그날에 대종사님께서 마침내 이 우주가 어떻게 됐고 우리 인간의 성품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깨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1916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대종사님은 당신의 의문 속에 계속 빠져 있었죠. 그때 빠져서 내 의문 해결하는 데만 지금 온 신경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결혼을 했지만 가정도 잘 돌보지를 못했고 오직 그 속에 계셨죠. 그런데 세계는 그 와중에도 크게 변혁되고 있었습니다. 위에 보면 대종사님께 태어나신 이후에 청일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 일제강점기 191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을사조약이 있죠. 을사조약. 예. 그 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이미 그때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했고 일본 사람은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예. 그때 미국이 이제 사실은 뒤로 일본하고 둘이 뽕짝뽕짝 해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일본이 한국 관리해 이렇게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실은 통제를 받기 시작했고요. 세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보스니아라는 곳에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황태자가 그 하필 민족 그 행사날 와가지고 거드름을 피니까 그 한 청년이 총으로 쏴버리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계대전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독일이 참전하고 오스만 제국이 참전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지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 미국, 이탈리아 뭉쳐가지고 유럽 전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때는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라고 했죠. 사실은 그쪽 대전인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맹군은 240만 명이 죽었고 연합군은 45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연합군이 이겼어. 더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학기술이 그때 꽃을 피워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이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계에서 과학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고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물질 개벽이죠. 물질 개벽이 산업혁명부터 이루어져 와서 그때 이제 꽃을 확 피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어지죠. 2차 세계대전까지. 그때 가면서 이제 완전히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팽창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물질 개벽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대승사님께서 딱 1916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물질이 개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뭘까?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거죠. 고민을. 자, 대승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가운데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각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법문을 하시죠. 그게 최초 법어죠. 하시고 그 하시면서 그 내용이 담긴 내용이 뭐예요? 정신 개벽을 담으셨어요.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힘이,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다. 이 물질 문명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개벽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가 이제 원불교의 시작인 원기 원년입니다. 1916년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음 해에 저축조합을 만드시죠. 저축조합을 만듭니다. 저축조합은 공부와 사업하는 돈을 모아야겠다. 저축조합을 처음 만드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문을 말로 계속 내놓으세요. 그리고 적은 내용이 법의 대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정식 교서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대중한입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법문들을 여기에 다 실었습니다. 나중에 소실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18년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원기 3년이죠. 그 모인 돈, 저축조합을 통해서 모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게 영산방언이에요. 영광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영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아니,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영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산방언이다. 거기 이제 간석지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마련하겠다. 시작이 됐고, 이때 2대 종법사님인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기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과 더불어서 9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구인 선진을 이루시죠. 그분들이 대종사님의 법을,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그 다음 해에는 영산 방언했던 것이 1년 만에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도를 하시죠. 법인성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원불교 회상을 인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성사 하고요. 그때 저쪽 조합 이름을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쪽 조합과 기성조합을 바뀐 것이죠. 이렇게 원기 4년 동안에 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죠. 예,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3.1운동 하러 갑시다. 우리도 운동합시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이 만세 소리가 막 전국에 다 울렸죠. 대종사님께서 이것은 개벽을 재촉하는 상소 소리다. 개벽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자? 기도하자. 창생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올리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법인성사의 기도가 되겠죠.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이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었죠. 그때 대종사님 달려오시고 나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를 하려면, 건지려면 큰 그물이 있어야겠다. 그게 바로 법이다. 그래서 법을 짜자 하면서 복례정사, 변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원불교 교법을 처음으로 만드시게 되죠. 앞에는 이제 말씀으로 하셨던 것이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짜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장소가 이제 영산에서 변산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몇 분이 따라가죠. 그리고 영산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이때 계시면서 많은 인연들이 대종사님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구인 제자 외에 창립 인연들, 이 중에는 나중에 원불교를 여는데 도움이 되신 그런 서중환 선지님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고, 역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때 오시게 됩니다. 이제 변산에서 있는 약 5년 그동안에 법을 짜고 창립 인연들을 모으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을 다 짠 다음에는 회상을 이제 펴야겠다 하고 익산으로 가십니다. 이제 장소가 다시 익산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기 9년입니다. 원기 9년에 불법 연구회라는 이름을, 기성조합을 떼고 불법 연구회를 가져와서 불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표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불법으로 공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때는 사람도 적었고 내부적으로 어떤 자금 마련 이런 것들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치중했다면 여기서는 정식으로 이제 사람도 모였고 교화를 하겠다 하고 정식으로 선포를 하시고 원불교를 지금 원불교지만 그때는 불법 영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시게 되죠. 그때가 이제 4월 달에 하고 9월에는 이제 실력을 갖추자 하고 초선을 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동한 곳이 만덕산이에요. 진안 만덕산,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처음으로 선을 나게 되죠. 훈련입니다. 훈련. 그 이후에 쭉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익산에 만드시고 익산에만 집중하신 게 아니고 전국에 교화 인연을 모으러 다니십니다. 그게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로 또 이동하시게 되죠. 그리고 1935년 원기 20년입니다. 원기 20년째에 총부 익산에 있는 총부에 대각전 건물을 만들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정식으로 우리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준인 일원상을 봉안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봉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원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자. 이때 처음으로 일원상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신앙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책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책입니다. 조선불교 혁신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불법을 말법의 불법을 혁신해서 새로운 법을 내놓겠다. 이 시대에 맞는 법을 내놓겠다. 하고 이제 법으로 이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행사님께서 1943년에 열반을 하세요. 이때 이제 53세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최종본 우리 교법을 가장 정수를 담은 최종본을 만드신데 그게 바로 불교 정전입니다. 정전이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그 책을 인쇄를 맡기시고 혹자는 보고 가셨다. 근데 사실은 이미 책을 맡겼기 때문에 그대로 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제 보고 가신 거죠, 사실은. 근데 인쇄된 책을 보시지는 못했어요. 당시 맡겨놓고 가셨으니까 실제로 불교 정전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죠. 이어서 열반하신 후에는 정산종목사께서 이어받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종사님의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여기 이 과정에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어물교 10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가지 상. 그래서 대종사님의 삶의 모습을 10가지로 표현을 해놓으셨죠. 그 내용들을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세계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느냐? 대종사님께서 한창 서울 교화에 치중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세계는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물질 문명이 막 발달해가지고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그런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세계대전 후죠.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비자들이 그 공급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계기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라가 있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헝가리 뭐 이쪽인데 그 나라들이 전쟁 배상을 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요구를 받죠. 근데 워낙 그게 많아가지고 수용을 못해요. 그러다 독일이 도장 못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뒤지고 없죠. 그게 누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야 우리가 세상을 업자 전체주의로 해가지고 마침내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군비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막 유럽을 거의 다 먹었어요. 이렇게. 벨기에 침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장을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놀라서 다시 이제 연합군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추축국이 돼서 하나로 묶이고 연합군이 묶여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위에는. 그때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거의 2배가 죽습니다. 사망 숫자가 620만, 880만이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거기서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그것이 많은 원한들 이것이 뭉치고 뭉쳐서 결국 큰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시기였죠? 일제강점기였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속에서 온물교가 그 일제의 수많은 탄압과 핍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살아났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 없애려고 막 그랬었는데 살아남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의거를 하고 그리고 광복군이 창설됐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우리도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온불교도 이제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이제 제대로 대승사의 교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온불교에서 하기 시작해요.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또 우리나라도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와서도 정착을 할 수 없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했다고 그러고요. 이때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그 재산도 불화받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용사님 때죠. 정산용사님께서 마침내 교명을 지금의 원불교로 바꾸시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서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원불교 회상을 기초를 다졌다 그랬죠. 정산용사님께서. 이 와중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식 교명도 원래 원불교로 대종사님과 약속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연구회라는 그냥 연구 조직처럼 종교 조직이 아니고 이렇게 바꾸고 내세우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원불교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종경을 편찬한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언행록이죠. 대종사님의 언행록을 편찬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정전과 묶어서 원불교 교전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정산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열반하신 그 해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3대이신 대산종법사님께서 이어받아서 1971년까지 역사가 이제 우리 교사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볼 때는 그때의 대세를 본다. 대세를 보고 주인공의 신경을 보고 법도 조직을 보고 실행 경로를 본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반백년의 우리 원불교 역사를 통해서 시기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건 뭐냐면 그 속에서 그 시대의 주인공 어떤 신경이었고 그때의 시대적 흐름은 어땠고 법도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고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그때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보고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냐. 아까 육문 내용입니다. 육문 내용.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불일중이 법륜부전이라고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나오신
새 부처님이시다, 주세불이다 하는 내용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세불이시구나, 새 부처님이시구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원불교가 주세불이 만드신 주세회상이다. 이 세상을 건지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사명이죠. 우리가 주세회상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실행 경로, 어떤 일을 했고 법도 조직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50년만 봤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50년을 더 살아왔죠. 그 이후에 55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후를 보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원불교 교사를 통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다. 과연 그러한가? 대중사님이 정말 주세불이신가? 우리 원불교가 정법회상인가?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졌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한 걸 보면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이 원불교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거기까지 이제 더 나가면 원불교 교사를 배우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시작부터 이제 뒤에 50년의 역사, 반백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드렸고요. 이 뒤에부터는 이제 그걸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설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원불교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마음 공부로 정신 개복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것이 이제 원불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도 같이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원불교만이 아니고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원불교의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총부에 계신 전산종고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원불교 역사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벌써 2000년 됐죠. 불교도 3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앞에 종교도 많죠. 유대교 뭐 많잖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벌써 1000년이 다 넘은 종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초창에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원불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가 원불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 뒤에 이제 100년 넘어서 뒤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대종경이나 정산정사 법어나 대산정사 법어나 그걸 통해서 이름들이 나오죠. 그분들도 대종사님의 법을 믿고 신앙하고 수행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원불교의 역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아갈 바도 같이 생각해보는 교사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